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수업을 듣는데 데이터베이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왜 배울까요? 여러분들 요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데이터 저장을 일회성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즉 일회성이라는 거는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DB에 저장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하드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뭐 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데이터라는 거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램이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죠. 근데 램이라는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어때요? 한번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순간 그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다 날아가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영속성을 줄 수 있어요. 영속성. 즉 데이터를 내가 별도로 제거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영원히 계속 남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라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게 만드는 DBMS라는 게 있어요. DBMS라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DBMS라는 게 있는데 이 DBMS라는 게 뭐냐면 얘는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매니지먼트 서비스다. 정확하게는 뭐 시스템이다. 서비스? 시스템 맞는 표현이네요. 자, 시스템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DBMS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오라클이라는 게 있고, 오라클 DBMS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포스트그레SQL이라는 게 있고, SQL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MySQL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DB가 있습니다. 마리아DB. 예전에 이제 2024년에 이제 스택 오버플로에서 발표한 스택 오버플로 서베이에서 2025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024까지밖에 안 나왔죠. 아직 2025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2024를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그럼 여기에 DBMS 종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보이시나요? 그럼 여기에 압도적으로 1위가 지금 뭐냐면 포스트그레SQL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위가 MySQL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제 뭐 저도 나중에는 포스트그레SQL로 지금 전환할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MySQL을 배우면 이 SQL이라는 건 문법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 오라클도 마찬가지예요. 오라클도 이제 문법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QL 문법만 잘 알고 있으면 다른 문법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이게 이 문법이지 저게 저 문법이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요것만 잘만 배워두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다들 이제 성능 면에서 조금씩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얘는 유료예요. 이따가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얘 유료입니다. 유료. 돈 주고 사야 돼요. 요거 자체가 몇 천만 원짜리예요. 몇 천만 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무료로 내 웹사이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데이터를 뭔가 뭐 다루거나 분석한다거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어가지고 배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비싼 걸 쓴다? 그건 굉장히 미련한 짓인 거죠, 사실. 물론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 몇 천만 원씩 지출할 자신이 있다 하면 상관없죠. 그죠? 근데 개인 서비스 구원하려는데 굳이? 네,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유료가 아니라 무료를 쓸 거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진영에서 개발한 DBMS를 쓸 건데 그게 바로 이제 포스트그레SQL, MySQL, 마리아DB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라는 건 말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놓은 거다 보니까 커뮤니티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용자가 너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만 이런 거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거 물어봐서 금방금방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뭐 사용하는 방법, 저장하고 가져오고 조회하고 뭐 수정 삭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만 검색하거나 요즘은 AI가 너무나 잘 돼 있죠. 그러니까 AI도 사람들이 작성해 놓은 거 그걸 기반으로 수집해 가지고 우리한테 결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거 조금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만 알면 금방금방 그걸 찾아가지고 응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게다가 그러니까 이 DB를 사용할 때 얘는 엑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엑셀과 유사하다 해서 엑셀이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아닌데 엑셀과 유사하다는 거는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행과 열, DB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때 얘네들이 행과 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엑셀 같은 경우는 뭐 중복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내가 별도로 뭐 중복된 데이터에 대해서 뭐 따로 뭐 어떤 내용물을 쓰지 않는 이상 중복이 되죠. 뭐 마찬가지로 SQL 똑같아요. 내가 중복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옵션을 걸어두지 않는 이상 중복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천천히 배워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DB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백업과 복구예요. 백업과 복구에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DB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백업 같은 경우는 달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1년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백업을 시켜놓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백업을 시켜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누가 악의를 품고 DB를 삭제를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업해 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를 시켜놓는 거예요. 예전에 뉴스 기사들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실수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를 했더니 저 고객 정보가 다 날라갔더라. 그런 사람들 바로 회사 잘립니다. 실제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또는 해커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해킹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빼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는 분이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그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커가 가져가서 데이터가 이제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2024년 거는 데이터를 보존을 해놨다 보니까 2024년 거는 복구를 하는데 성공했지만 25년 거는 없다 보니까 그 25년에 대한 그 데이터 아직 뭐 3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25년 그죠? 이제 4월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비트코인을 요구했대요. 야, 이 비트코인 25만 원이 필요한데 25만 원 요구했대. 25만 원 해커가. 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백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DB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영원히 저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DB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